중국이 북한을 점령할까? 요새 김정은 사망설, 뭐 중태설 뭐 등으로 중국 병력이 뭐 백두산과 중국과 북한 경계선에 뭐 직결하고 있다 하는 뭐 여러 추측성 그런 이론도 많고, 또 여러 유튜브들이 마치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서 중국 영토로 할 것 같이 뭐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역과 이 경자년, 신축년 흐름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경자년, 신축년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가 동방목에 해당합니다. 이제 목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이 나무는 결실을 맺으려면 금이 필요해요. 나무는 화는 이제 꽃이고 금은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금기운을 받아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통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금은 이제 그 서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방, 즉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경자년은 요거 금이죠, 두 개 다. 금이라 금기운이 좀 약해집니다. 경자. 금생수로 이제 빠지고 경금이 자를 만나면 12운성으로 이제 사궁, 죽는 궁이라 약해지지만 중국을 경계하기에는 아직 좀 충분합니다. 신축년은 신금이 쭉을 만나면 금의 고장이라고 그러죠. 금의 고장.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 자기의 고장이라서 자고라고 합니다. 자고예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함정에 들어가는 꼴이에요. 자고에. 그렇지만 꼭 함정에 들어간다고 의미가 아니고요. 금은 이 자고에 들어가면서 다시 토생금을 받기 때문에 회생을 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경자년 지나고 신축년에 이제 새로운 미국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타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통일이나 우리나라에 꼭 관여를 안 해도 되지만은 한국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경자년도 오겠지만 신축년에 이제 결정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축년 서방과 미국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지만, 본인들이 볼 때는 손해날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득되는 걸로 한국을 위해서 아마 통일이라든지 딴 걸 도와주는 그 일정을 이제 당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주요 이제 경자 신축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회로 잠깐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역회로 보면, 요게, 진캐가 이제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요, 가는 우리나라, 한국. 수는 이제 북쪽이면서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일본이 됩니다. 일본. 일본. 요게 이제 풍이죠. 그 다음에 손이 풍이인가, 요캐가 이제 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이 됩니다. 미국. 택해,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역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쾌사로 설명을 많이 해죠. 주역회사. 음양오행으로 볼 때는 일본은 이제 목하고 요 화 중간이면서 목에 보고요. 중국도 목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토로 보고, 러시아는 수로 보고, 미국은 이제 금으로 보죠. 요거는 또 요 음양으로 볼 때 또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티벳 공원에서 본 위치별로 본 겁니다. 또 요건 위치별로 보고, 주역에서 보는 또 오행이니까 그건 뭐 헷갈려 보지 마시고 이제 주역 얘기만 잠깐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 회사에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곤이직해에서, 곤캐에서 서남득붕, 그 다음에 동북, 상붕 이렇게 했었어요. 서남에는 친구를 얻고 동북에서는 친구를 잃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동북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요게 남쪽에 가까우니까 서남해서, 미국과 일본은 우리한테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친구가 잘 안 되는 관계입니다.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또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180도 반대 방향이 있고 또 긍긍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고 이건 같은 목이니까, 이건 경쟁하고 요거는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그런데 이 러시아는 우리가 이제 토국수도 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꼭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건 관계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작지만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돕지는 않지만 방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를 이제 목국토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를 이제 침범하려고 하고 또 예전에도 많이 침범을 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근데 중국이 이제 김정은과 북한 혼돈된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치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강한 견제 세력인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경쟁하는 사이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거를 주역에서는 이 곤케에서 이렇게 서남 득붕, 동남 상붕이라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수상건케에서도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 분리 동북, 동북으로 가면 불리하다. 근데 원래 이 뜻은 중국 위치로 보면 서남은 이렇게 판판하고 동북은 산악지역입니다. 즉 서남에 평탄한 길을 가라. 동북에 험한 거, 리스크가 많은데 가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주역회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내수액회도 가면 서남이 이롭다. 이렇게 썼고요. 지풍순가도 남쪽을 정벌하면 길하다. 이렇게 전부 이 서남은 우리한테 친구가 되지만 동북은 친구를 잃는다.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항상 견제하고 요번에도 왜 그 정보 비행기 수도 없이 뛰고 지금 엄청 신경을 쓰는 이유가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은근히 압박을 주고 미국은 직접적으로 이제 견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에 중국이 입맛에 맞는 위성 정권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어차피 친구니까 손을 잡고 러시아는 어차피 방해는 안 하니까 묵인하에 중국을 잘 붙들어 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본은 어차피 국운이 좀 내려가는 운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어차피 또 앞으로는 조금 가라앉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영향권에 와 있고 어차피 우리랑은 또 보면 먼 친척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백제에서부터 먼 뿌리를 따지면 친척 같은 관계입니다. 일본이 그걸 좀 부인을 해서 그렇지. 지금 일본은 마지막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우지만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거나 쳐들어올 일도 없고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미국, 일본은 어차피 친구니까 우리 친구가 우방이 될 겁니다. 동북, 상북, 중국과 러시아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차피 우리가 다독거리는 정도만 해도 되고 러시아가 또 요새 국민차가 현대차 아닙니까? 어느 정도 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다독거리는 정도가 되고 중국은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통일하고 당분간 우리한테는 중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좀 약간 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도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통일을 하고 북한과 교류가 되려면 중국을 외교적으로 꼭 붙들어 놓아야만이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도 요새 유튜브에 뭐 중국이 김정은 사망 중퇴설에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 역학적으로 주역적으로 반박하는 거를 좀 한번 올렸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절대 중국은 북한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잘 다독거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